자, 계속해서 삼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투도 일종의 확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앞에서 확산을 배울 때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배웠다면 삼투도 똑같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 맞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농도를 용질의 농도가 아니라 물의 농도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삼투 같은 경우는 물의 농도가, 즉 물의 양이 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물질의 이동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도, 즉 용매와 용질을 모두 고려한 농도 개념에서 봤을 때는 삼투 같은 경우는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선생님, 만약에 물에 용질이 있고 농도 차이가 있다면 이럴 때는 용질이 이동하는 거예요?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맞죠? 근데 답을 얘기하자면 둘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삼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용질의 이동이 제한될 때 물의 이동을 가지고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삼투 같은 경우는 일단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이동 방식인데 삼투를 이야기할 때는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그러니까 33, 그림 33에 보이는 그림처럼 U자간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를 반투각성막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반투각성 막으로 가운데를 이렇게 딱 가른 거예요. 반투각성이 뭐지? 반투과성이란 얘기는 말 그대로 반만 투과한다. 즉 이거는 입자의 크기를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입자의 크기가 작은 아이들은 반투과성막을 통과할 수 있고 입자의 크기가 큰 아이들은 반투과성막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U자간을 기준으로 반투과성 막을 이렇게 꽂았는데, 이 반투과성 막은 성질이 여기 있는 물분자와 설탕분자 중에서 물분자, 설탕분자,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U자간에 반투과성 막을 중간에 딱 꽂고 양쪽에 동일한 양으로 물을 넣고 설탕분자를 동일하지 않은 양으로 넣은 상태잖아요. 맞죠? 지금 만약에 이게 1번이고 2번 관이라고 한다면 2번 관에 설탕 분자를 훨씬 많이 넣은 상태예요. 물의 양은 같지만 1과 2에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여기 있는 반투과성 막은 물 분자는 통과시킬 수 있지만 설탕 분자는 통과시킬 수 없는 그런 막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하지만 우리 자연의 섭리대로라면 항상 우리 자연은 농도의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어떤 농도 차이가 발생하니까 물이나 설탕이 움직여야 하는데, 만약에 반투과성 막이 없다면 물과 설탕이 둘 다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농도의 평형을 이루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반투과성 막이 있기 때문에 설탕 분자는 이동할 수 없고, 그렇다면 물 분자만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물 분자가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서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겠습니까? 당연히 농도가 낮은 1번에서 농도가 더 높은 2번 쪽으로 물 분자가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설탕 분자는 이동할 수가 없고, 반투과성 막 때문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황을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만큼 물의 양이 더 증가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2번 관에서.
그러면은 여기서도 1번과 2번을 비교해 볼 때 2번관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는 설탕 분자의 양은 변함이 없겠다. 그쵸? 물은 더 증가했을 것이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삼투 현상 때문인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삼투 현상이라는 것이 있고 삼투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삼투압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농도 차이가 발생했을 때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물이 1번에서 2번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이동을 해오기 위해서 이 막을 미는 힘 있죠. 이 미는 힘을 바로 삼투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봐요. 처음에 시간적으로 처음 이렇게 농도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이게 비포고 이게 애프터라고 했을 때 처음 농도 차이가 발생한 비포랑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농도 차가 해소가 되었죠. 해소가 된 애프터 중에 점점점 비포에서 애프터로 갈수록 삼투압은 어떻게 되고 있겠습니까? 낮아지겠죠. 무슨 말이냐면 농도 차이가 클수록 당연히 물이 이동을 하려고 하는 힘도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농도 차이가 클수록 삼투압도 더 클 것이고 점점점 물이 이동해 가면서 농도 차이가 낮아짐에 따라서 삼투압의 크기도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삼투 현상과 그 다음에 삼투압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문제집 이런 걸 보면은 삼투압의 공식이 한 번씩 나오기도 하거든요. P는 CRT 해가지고 P는 삼투압이고요. C는 몰 농도, 그 다음에 R은 기체 상수, T는 절대 온도 해가지고 이런 공식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식물세포의 삼투를 한번 볼 텐데요. 나중에 넘어가면은 동물세포의 삼투도 볼 겁니다. 이거 식물세포랑 동물세포를 잘 구분해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구분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삼투에 있어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식물세포만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 때문에 약간의 결과적인 차이가 생겨요. 그 구조가 바로 세포벽이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식물세포의 삼투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림 34. 자, 그림 34를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식물세포에서 일어나는 삼투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식물세포를 고장액, 등장액, 저장액에 각각 넣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고장액, 등장액, 저장액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설명을 해보자면 고장액이라고 하는 거는 식물 세포의 농도보다 더 고농도의 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식물 세포도 일정 농도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식물 세포가 가지고 있는 농도보다 더 높은 농도의 액체에다가 이 식물 세포를 넣었을 때의 그림이 지금 여기 있는 이 1번, 내가 1번이라고 치는 이 그림이에요. 즉 1번 그림은 식물 세포를 자신의 그 농도보다 더 높은 액체에 집어넣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고장액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고장액, 등장액, 저장액 이런 거는 상대적인 농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등장액 같은 경우는 식물 세포와 농도가 같은 액체를 말하겠죠. 그러면은 저장액은 식물 세포가 가지고 있는 농도보다 더 낮은 농도의 액체를 저장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2번 같은 경우는 식물 세포를 자신과 같은 농도의 액체에 집어넣었을 때의 결과가 지금 2번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식물세포를 자신의 농도보다 더 낮은 액체에 집어넣었을 때의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고장액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장액 같은 경우는 식물세포를 자기보다 더 높은 농도의 액체에 집어넣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식물세포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게 세포막이고 식물세포 바깥에는 세포벽이 있잖아요. 세포벽.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상태가 그냥 얘가 정상적인 상태인 거예요. 지금 정상적인 상태. 즉, 이 상태를 예를 들면 이제 등장액에 넣었을 때 이런 상태가 되겠죠. 등장액에 만약에 식물세포를 넣게 되면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죠. 되겠나요? 그럼 등장액은 물이 들어오는 물의 양과 삼투 현상에 의해서 등장액은 식물세포로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같기 때문에 외관상 봤을 때 물의 출입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실질적으로는 물의 출입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물의 출입량이 같기 때문에 외관상 변화가 없어 보이는 거. 그게 등장액에 넣었을 때예요. 그러면 고장액에 넣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고장액에 식물세포를 넣게 되면 바깥쪽의 농도가 더 높으니까 식물세포로부터 삼투 현상에 의해서 식물세포로부터 물이 빠져나오겠죠. 식물세포로부터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러면 얘들이 점점점 빠져나가면서 당연히 이 세포막 안쪽을 가득 채우고 있던 이 물들이 빠져나감에 따라서 이 세포막이 약간 흐물흐물해지겠다, 그쵸? 하지만 얘들이 완전히 세포 전체적으로 흐물흐물해지진 않는 이유가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이 세포벽은 아무래도 세포막보다는 훨씬 유동성이 적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세포막은 거의 변화가 없으면서 조금 작아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세포벽은 이런 형태가 되고 안쪽의 세포막은 물이 빠져나가고 하면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세포벽으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되어버려요. 고장액에 넣게 되면. 이해될까요? 이런 상태를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합니다. 원형질 분리. 원형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세포에 있는 세포막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을 원형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세포막도 일종의 원형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원형질 분리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액에 넣게 되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등장액은 외관상 봤을 때 그냥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고 세포가 그러면은 만약에 저장액에 넣게 되면 삼투에 의해서 세포 안에 있던 저장액이니까 세포 바깥이 농도가 낮으니까 세포 바깥으로부터 식물세포 안으로 물이 이제 들어오게 되겠다, 그쵸? 물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냥 정상적으로 얘가 이렇게 있었는데 물이 들어오고 하면서 조금씩 빵빵해지는 형태가 되겠다. 이해되겠습니까? 얘가 이제 퉁퉁해지는 거야. 이렇게 조금씩 원래 정상 상태보다 더 퉁퉁해지는 상태를 팽윤 상태라고 얘기해요. 팽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고 하면서 팽윤 상태로 바뀌는데 물이 들어옴에 따라서 얘가 끝없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바깥에 있는 세포벽이 막고 있을 뿐더러 안에 있는 어떤 삼투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올 수는 없고 가장 최대로 얘들이 빵빵해져 있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를 최대 팽윤 상태라고 얘기해줘요. 최대 팽윤 상태. 자, 그래서 팽윤 상태라는 말과 밑에 최대 팽윤 상태라는 말도 나오는데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요. 그러면은 식물세포를 고장액, 등장액, 저장액에 넣었을 때의 이 결과를 한번 이해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나오는 이 그래프는
상황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프를 보기 전에 지금 이 그래프가 나오게 된 이 상황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먼저 이 그래프는 식물세포 그래프예요. 식물세포에서의 그래프고요. 식물세포를 고장에게 집어넣었어요. 식물세포를 고장에게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겠죠. 식물세포를 고장에게 집어넣으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날 겁니다. 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 있는 상태의 식물세포를 꺼내서 이제 저장액에다가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고장액에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 있던 세포를 저장액에 집어넣게 되면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점점점 이제 물이 식물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한 과정을 그래프로 나타낸 게 바로 지금 교과서 48쪽에 있는 이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먼저 이 그래프에서 세포 지금 X축, Y축, 우리 그래프 보는 방법은 알죠? X축에 따른 Y축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X축을 보시면 세포의 상대적 부피를 의미하고요. Y축은 압력입니다. 즉 이 식물세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압력들에 대해서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먼저 세포의 상대적 부피를 1인 시점으로 한번 봐봐요. 1인 시점. 자, 상대적 부피가 1인 상태가 그냥 정상적인 상태인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 그러면 이 부피가 1인 상태보다 더 낮은 이 상태 있죠. 이 상태는 원형질 분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거지. 자, 우리가 처음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라고 했냐면 고장액에 넣어서 원형질 분리가 이미 일어나 있는 식물세포를 저장액에 집어넣었을 때의 변화 과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처음 이 저장액에 집어넣었을 때는 초반에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원형질 분리가 쭉 일어나 있다가 점점점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세포의 부피가 커지는 상황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커지면서 결국 1이 되었을 때가 원래의 세포 크기를 회복한 이런 상태겠다. 그쵸? 그러면은 1을 기준으로 앞쪽에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래프가 총 빨강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빨간색 그래프인 삼투압 그래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금 고장액에 넣었다가 저장액에 집어넣으면서 삼투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삼투압이라는 거는 물이 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세포를 미는 압력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처음 딱 이 고장액에 있던 세포를 처음 저장액에 넣은 그 상태에서 가장 삼투압이 크겠죠. 왜냐하면 농도차가 가장 큰 상태일 거니까 처음이.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삼투압의 크기가 가장 높은 상태였다가 물이 세포 안으로 점점점 들어옴에 따라서 세포의 부피가 점점점 커질 것이고, 그러면 X축을 따라서 세포의 부피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농도차가 안과 밖의 농도차가 줄어들 거니까 삼투압은 점점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삼투압 그래프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저장액에 식물세포를 넣었을 때를 설명할 때 저장액에 넣게 되면은 물이 식물세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얘들이 퉁퉁해진다. 그러한 상태를 팽윤 상태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팽윤 상태가 됨에 따라서 세포의 안쪽에서 그 세포막을 바깥으로 미는 힘도 동시에 발생하게 되겠다. 그쵸? 그러한 힘을 팽압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팽압. 자, 그럼 팽압이라는 건 원형질 분리 상태에서는 존재할까 안 할까? 존재하지 않겠죠. 팽압이라는 거는 일단은 팽윤 상태가 되었을 때 팽압이 생기는 거예요. 즉 세포의 부피가 1이 되었을 때부터 팽압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없는 힘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파란 색깔 팽합 그래프를 한번 볼 텐데요. 팽합 그래프를 보니까 세포의 부피가 1인 상태일 때부터 점점점 물이 들어옴에 따라서 팽합은 더 증가하게 되겠죠. 점점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죠. 이 상태가 최대 팽윤 상태라고 얘기했는데, 즉 점점 물이 들어오고 하면서 무한정 물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가장 최대의 팽압을 가지고 있는 상태, 즉 더 이상 팽팽해지지 못하는 가장 최대의 팽윤 상태, 이때를 최대 팽윤 상태라고 얘기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최대 팽윤 상태라고 할 때는 삼투압과 팽압의 크기가 같은 시점이 되겠습니다. 삼투압과 팽압이 같아. 삼투압과 팽압이 같은 거예요. 이때가 최대 팽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또 다른 힘 하나, 초록색으로 나타낸 흡수력이라는 힘이 있는데요. 흡수력. 자, 흡수력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식물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오려고 하는 힘, 식물세포가 물을 흡수하려고 하는 힘을 흡수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흡수력이라는 거는 삼투압이 높을수록 흡수력도 커지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흡수력은 삼투압을 따라가는 힘인데 흡수력을 방해하는 힘이 있어요. 뭐죠? 방금 배웠던 팽압이 되겠습니다. 팽압 같은 경우는 세포의 안에서 바깥으로 미는 힘이기 때문에 흡수력에 반대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흡수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삼투압에서 팽압을 뺀 이 값을 흡수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최대 팽윤 상태로 한번 돌아가 보면 최대 팽윤 상태라는 거는 팽압, 삼투압과 팽압의 값이 같은 시점이니까 흡수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0. 즉, 더 이상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최대로 팽팽해져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력이 0인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흡수력은 삼투압에서 팽압을 뺀 값이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초록색처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는 세포의 부피가 1인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팽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흡수력이랑 삼투압은 크기가 같아요. 그쵸? 여기 이 시점은 크기가 같고 팽압이 생성되는 시점부터는 흡수력이 삼투압보다 작아져야 되겠죠. 왜? 팽압의 값만큼 빠져줘야 되니까. 되겠죠? 그래서 흡수력은 이제 1부터는, 그러니까 세포의 부피가 1인 시점부터는 삼투압보다 더 낮은 이러한 형태로 가면서 최대 팽윤 상태가 되었을 때는 흡수력 0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그래프나 혹은 이 식은 다양하게 변형되어서도 잘 출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투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식을 변형할 수 있겠습니까? 삼투압 같은 경우는 흡수력 플러스 팽압 이렇게 되겠죠. 흡수력 플러스 팽압. 그 다음에 팽압을 나타내자면 팽압은 어때요? 삼투압 빼기 흡수력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식이 변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응용 문제들도 풀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실험이 나오고 우리가 고3만 아니면 이런 실험들을 한번 해보면 되는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동물 세포의 삼투가 나오는데요. 자, 동물 세포도 똑같이 고장액, 등장액, 저장액에 넣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건데 동물세포는 식물세포와의 차이점이 뭐였죠? 세포벽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원리는 똑같은데 삼투에 의한 원리는 똑같지만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동물세포를 고장에게 넣게 되면 동물세포,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는 예를 들어 적혈구가 나와 있는데 적혈구 안에 있던 물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밖에서 잡아주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쪼그라져 버리는 거야. 쪼그라든다 이렇게 되는 거고 등장액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요. 저장액에 넣게 되면 물이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고 하면서 결국은 터져버리게 돼요. 적혈구가. 그러한 현상을 용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식물세포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 이제 능동수송. 자,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능동수송은 앞에서 우리가 단순악산, 촉진악산 그리고 삼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지금까지 했던 그 세포막을 통한 이동 방식들은 전부 다 어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이런 반응들입니다. 즉 농도를 차이가 벌어져 있던 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이동 방식이에요. 즉 확산이나 삼투 같은 경우는 에너지, 즉 ATP를 사용하지 않는 수송 방식입니다. 그에 반면에 능동수송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세포막을 기준으로 어떤 용질의 농도가 이게 바뀌고 안이라고 했을 때 세포 안이라고 했을 때 밖의 농도가 높고 안의 농도가 낮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용질의 이동이 우리가 배운 확산에 따르면 밖에서 안으로 용질이 이동해 와야 되는 현상이 확산이잖아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안 그래도 밖에 농도가 높은데 계속해서 밖으로 물질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용질들이. 이러한 예를 우리가 언제 봤냐면은 생명과학 1에서 자극을 전도할 때 뉴런의 세포막을 기준으로 세포 바깥은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높고 세포 안은 막 안은 칼륨 이온의 농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 이온이 계속해서 뉴런 세포막의 바깥으로 펌핑 됐잖아요. 퍼내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포 밖은 나트륨 농도가 높은 상태로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높은 상태로 세포 안은 칼륨 이온의 농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 자연의 섭리대로라면 계속해서 농도를 그러니까 농도의 이 차이를 낮추려고 하는 게 우리 자연인데 그거는 안 그래도 농도 차이가 생겨져 있는 걸 계속해서 그 농도 차이가 생기게끔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물질의 이동 방식이 바로 능동수송이 되겠습니다. 즉 능동수송이라는 거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곳으로의 용질의 이동, 촉진 확산과 이 반대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에너지가 소모될까 안 될까?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한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능동수송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에너지, ATP. 자, 그래서 지금 이 앞에서 배웠던 확산 그리고 삼투와 비교했을 때 능동수송이 어떠한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자, 확산에는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 있잖아요.
촉진 확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삼투 있었고, 능동수송 이렇게 있는 건데, 자, 능동수송. 자, 먼저 능동수송이 촉진 확산과 공통점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은 모두 수송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단백질, 수송 단백질이 필요하다. 촉진 확산도 수송 단백질이 필요하고 능동 수송도 수송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이동 방식입니다. 반면 단순 확산은 수송 단백질이 필요 없죠. 미안합니다. 전화가 연결되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편집 없이 가려고 그냥 가겠습니다. 자, 단순 확산은 수송 단백질이 필요 없다. 다시 전화 올까 봐 겁나네요. 이거 네. 당황스럽네요. 일단 자, 단순 확산은 수송 단백질이 필요 없고 촉진 확산과 능동 수송은 수송 단백질이 필요한 반응이다. 그럼 3투는 뭐냐? 3투는 사실 수송 단백질이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 없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냥 생략할게요. 이걸 비교하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 세 개, 자, 보이겠나? 자, 이거 셋, 그러니까 단순 촉진 3투의 공통점은 ATP가 필요 없다. ATP가 필요 없고 능동 수송은 ATP가 필요한 반응이다. 이러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동 수송의 대표적인 예였던 나트륨과 칼륨 펌프의 작동 과정에 대한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데 밑에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 내 섭취와 능동 수송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포 내 섭취와 세포의 배출,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마치기 전에 선생님이 야심차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